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속초 인제 고성 양양 4개 시군 설악권 행정협의회가 16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행정통합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지만 수도권 집중 심화, 지방 소멸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다시 모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서고속철 동해북부선 상징열차에 설악권 4개 시군 문장이 부착되고 설악산에는 깃발이 올라갑니다. 속초와 고성, 양양, 인제 등 설악권 시군이 16년 만에 설악권 행정협의회 재출범을 선포하는 순간입니다. 설악권 행정협의회는 설악산을 둘러싼 지자체들이 관련 행정사무 일부를 공동 협의하기 위해 1975년 처음 구성됐는데 2008년 행정통합 얘기가 불거져 나오며 이후 잠정 중단됐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 심화와 지방 소멸 위기에 공동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고 국회의원 선거구도 동일해 다시 물꼬를 텄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설악권 4개 시군이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서 동반 성장의 시너지를 확보해야만 합니다. 이병선 속초시장이 주재한 첫 회의에서 먼저 공동사업, 지역화합 등 현실적 내용으로 규약을 개정했고 4개 시군이 하나씩 제출한 4건의 상생협력안건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4개 시군 지역 화합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 교차 기부와 설악권 지역 관광 공동 마케팅과 광역 패스 개발이 추진되고 동해고속도로 고성 연장 조기 추진과 오색 케이블카 진입 구간 44번 국도 확장 등 정부 부처 설득이 필요한 사안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속초시에서 실시 중인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사업을 버스 노선이 연결된 고성군, 양양군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설악권 행정협의회는 속초시장을 회장으로 앞으로 상하반기 2차례 정기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행정통합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지만 설악산 생활권, 경제권을 공유하는 4개 시군이 다시 모인 만큼 다양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고성과 양양을 끝으로 동해안 86개 해수욕장이 모두 개장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날씨 등의 여건이 좋아 초반부터 피서객이 더 많아진 가운데 다양한 테마 해수욕장이 꾸며지고 축제가 마련될 계획입니다. 홍한표 기자입니다. 서핑 초보자들이 바다에서 중심을 잡고 파도에 올라타는 연습이 한창입니다. 아직 이른 여름이지만 시원한 바닷물에 몸을 담그거나 이국적인 햇빛 가림막 아래에서 바다 전경의 운치를 즐겨봅니다. 다음 달에 둘째가 태어나서 이제 태교 여행 삼아서 바다로 놀러 왔는데요. 첫날이다 보니까 사람도 많지 않고 또 물도 너무 맑아서 고성과 양양 지역의 해수욕장이 일제히 문을 열었습니다. 고성군은 지난달 22일 아야진 해수욕장, 이달 1일 봉포와 천진에 이어 남은 27개 해수욕장의 문을 열었습니다. 양양군도 일주일 먼저 문을 연 하주대 외에 낙산과 죽도 등 18개 해수욕장을 개장했습니다. 오늘 고성과 양양을 끝으로 동해안 86개 해수욕장이 모두 개장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피서객이 30%가량 증가했습니다. 강원도 동해안의 날씨가 상대적으로 좋았고 코로나19의 영향도 크게 벗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지나고 해수욕장이 지금 처음 오는 거라 가지고 바람도 되게 시원하고 너무 맑고 바닷물이 너무 깨끗해서 저희 보시면 아직 스노클링도 하고 너무 재밌게 보내고 있어요. 특히 올해 해수욕장은 안전을 화두로 철저하게 운영됩니다. 안전요원을 약 600명가량 배치하고 경포와 속초 해수욕장은 매주 방사능 검사를 실시합니다. 속초, 양양 낙산, 강릉 경포, 동해 망상 등 동해안 4대 해수욕장은 실시간 이안류 감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8개 해수욕장은 혹시나 모를 상어나 해파리 출몰에 대비해 방지 그물망을 설치했습니다. 피서객들이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해변 축제를 마련하고 장애인 해변, 반려동물 해변 등 특색 있고 차별화된 해수욕장도 마련됩니다. 해수욕장마다 이제 마을에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데 마을 특색에 맞는 축제를 이제 여러 가지 구성하고 있고요. 양양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마을 주민들과 행정에서도 열심히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 올해 개장하지 않는 해수욕장에도 피서객들이 일부 몰릴 것으로 예상해 안전요원을 배치해 물놀이 사고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홍한피입니다. 강원 경제자유구역청이 동해시 망상 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로 대명건설을 지정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명건설은 망상 1지구 국제복합관광도시 개발을 담당할 민간사업 시행자로서 법적 지위를 갖게 됩니다. 앞서 강원경자청은 인천 전세보증금 사기 행각을 벌인 사업자가 세운 동해 ECT에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뒤 새로운 시행자를 찾기 위해 지난 3월부터 2차 공모를 진행해 대명건설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한편 동해 ECT는 강원경자청의 사업자 지정 취소와 관련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릉 시민은 불법 주정차나 도로보수, 현수막 등의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릉시가 지난달 10일부터 30일까지 범정부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신문고 민원 빅데이터를 자체 분석한 결과 모두 3만 323건이 접수됐고 그 가운데 교통 관련 민원이 2만 3천여 건으로 75%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습니다. 또 환경은 3,200여 건, 안전은 1,000여 건이었고 기타 1,400여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릉시는 이번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정 업무에 활용하고 정책 수립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7명이 한 팀을 이루는 핸드볼 경기는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소규모 도시에서는 선수를 충원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초중고 남녀 핸드볼 팀이 있는 태백시는 어려운 상황에도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하며 핸드볼 도시의 명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백시에서 열리고 있는 태백상기 전국 종합 핸드볼 대회. 여고부 상위팀인 황지정보산업고와 인천 비즈니스고의 예선 경기는 사실상 결승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인천 비즈니스고는 올해 중고등학교 선수권 대회와 전국 종별 선수권 대회에서 연이어 우승한 팀입니다. 전반전을 13대 14로 뒤진 황지정보산업고는 후반 종료 2분을 남겨두고 동점을 만들어 경기를 무승부로 끝냈습니다. 경기 결과가 놀라운 건 두 팀의 선수 인원이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핸드볼은 7명이 하는 경기인데 상대는 15명의 선수를 보유한 반면 황지정보산업고는 후보 선수 1명까지 총 8명에 불과합니다. 단합이 잘 되는 것 같아서 적은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많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올해 목표가 있다면? 태백상기 전국 최장 우승. 선수 4명이 내년에 졸업을 하게 되는데 그나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중학교 여자팀이 있어 다행입니다. 세연중학교 여자 핸드볼부는 올해 전국 종별 선수권 대회와 전국 소년체육대회에서 우승하며 전통의 강호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좋은 실력을 유지해서 국가대표 돼가지고 올림픽에 나가고 싶어요. 중학교 3학년 5명이 주축을 이루고 있어 고등학교까지 같이 진학한다면 태백 지역 여자 핸드볼의 안정적인 선수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친구들은 최종적인 목표가 H리그에서 뛰는 선수로 뛰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전부 전 학생이 아마 진학을 해서 그 H리그를 목표로 아마 지금도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백 지역에는 남자 핸드볼부도 초중고에서 오랫동안 운영돼 왔는데 고등학생 선수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태백 기계공고가 올해 한국항공고로 개교하면서 남고 핸드볼부가 철암고등학교로 이전했는데 일부 선수가 다른 지역으로 전학 가면서 남은 선수는 5명 뿐이라 참가 선수 여건이 맞지 않아 대회에 나가지 못합니다. 지금 시합을 조금 올해는 지금 못 뛰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에도 사실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외부 좀 선수를 유입하는 방향으로 철암고등학교는 그런 식으로 좀 중점적으로. 학령 인구 감소 속에 선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핸드볼 선수들의 꿈을 위한 선수 확보가 중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속초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직 속초시 의원을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시의원은 지난해 4월 말 코로나19로 고생했다며 공무원 등 26명에게 85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지역별 여건과 특색을 고려해 맞춤형 개발을 지원하는 지역개발 사업에 삼척시와 횡성군이 선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역 수요 맞춤 지원 사업으로 전국 7곳을 선정한 가운데 삼척시 가곡 온천마을 허브 정원과 웰리스 센터 조성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2027년까지 총 사업비 46억 원이 투입되며 가곡면 일대에 허브 정원을 조성하고 웰리스 센터를 구축해 관광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지역을 활성화시킬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투자 선도직으로 꼽힌 세 곳에는 횡성군의 첨단 모빌리티 단지 조성이 포함됐습니다. 동해문화관광재단이 오늘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매주 주말 망상해수욕장 해변에서 달빛 샌드마켓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2년차를 맞는 달빛 샌드마켓은 강원도 전역에서 20개 업체가 모여 수공예 제품과 먹거리를 선보이고 버스킹 공연과 영화제, 선셋 요가 등으로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함께 선사합니다. 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지역관광 추진 조직 육성 지원 사업으로 특색 있는 지역 관광 자원을 발굴하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2024 태백 한강 낙동강 발원지 축제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9일 동안 태백시 일대에서 열립니다. 개막일인 27일에는 태백역부터 황지연못까지 워터 워킹 퍼레이드와 개막식에 이어 문화공연, 워터나이트, 선섬 맥주 페스티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오로라파크와 구문소 마을, 장성 탄탄마당, 황지연못에서는 신선 쿨피크닉 행사가 일자별로 개최되며 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프로그램과 포토존, 각종 이벤트 등이 펼쳐집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